본격 대권 레이스를 시작한 여권 주자들은 본선 진출을 위한 예선전에 돌입했습니다. 예비 경선 과정 중 하나인 국민 면접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최종 1위를 차지했는데요. 여권 1강인 이재명 지사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대선판에 지형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경률 씨 그 면접관에서 탈락한 거, 본의 아니게 자진 사퇴한 거, 이런 사태가 그쪽의 세력이 굉장히 강고하구다 이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이재명으로 몰려 있잖아요, 지지가. 그건 뭐냐면 이건 대세이기 때문에 몰려 있고, 이 대세론이 흔들리게 되면 언제든지 이건 또 그걸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걸 이제 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계속 연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벌려고. 요번에 이제 또 토론 규칙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여기서 아마 이재명 씨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네, 뭐 토론에서 아무래도 1등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공격이 몰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상당히 또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있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지사가 1등 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모두가 다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는데 추미애 장관만 일부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반 이재명 연대를 하시면은 그것은 또한 사면 연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지층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것이 추명 혹은 명추 연대다, 또 일각에서는 재미 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일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이기는 쪽에 서서 광을 팔자. 이거는 좀 다른 목표가 있지 않는가. 뭐 신문 보니까 뭐 대구시장 나온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근데 그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분이 또 의회를 선전을 하게 되면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 검찰개혁 국면, 조국 국면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동안도 못 들었잖아요. 네. 굉장히 저는 당황할 뿐 아니라 아주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과거 이제 취재를 해본 경험을 보면 비슷한 경험이 2002년에 제주도 경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인재 후보가 압도적인 1등이었어요. 근데 이인재 후보가 제주도에서 1등을 못했어요. 그때 하나갑 후보가 1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인재 대세론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식의 분위기가 확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느낀 건, 오랫동안 1등을 달려오던 사람이 정작 경선에서, 첫 번째 경선에서 1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타격이라는 게 엄청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번에 이제 경선은 아니고, 그래서 경선은 아니죠. 경선은 아니고 그다음에 참고만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고관여층들은 강성들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강성들이. 다 강성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형 자체가 이재명 지사한테는 이제 불리한 지형일 수밖에 없고, 그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그 송영길 대표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경기도지사 때거든요. 그때 이재명이 되니까 이재명이었지. 차라리 남경필을 찍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날렸다는 건, 지금 당내에서 사실은 반 이재명 전선과 이를 흔들어대려는 세력들이 이 시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이번 토론회가 경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투표에서는 또 결과는 저는 달라질 수가 있다. 당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렇죠. 많은 당원이 참여할 때뿐만 아니라 5대5잖아요. 그러므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타격을 받은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어쩌면 윤석열 총장이 엑스파일로 받은 타격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은 가지게 돼요.
이 지사는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해명 요구가 거듭되자 날선 대응을 해 또다시 논란을 낳았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모두 이 지사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 공세에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는 반응을 보인 이재명 지사를 향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부적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하면 되지. 그걸 뭐 그렇게 조금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의외였습니다. 위트로 해야 될 얘기를 그냥 정색을 하고 바지 발언으로 가버리게 되는 이런 본선에서 있었으면 이게 폭망각이에요.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다른 주자들의 공격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마녀 사냥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많이 아닌 거 증명해봐. 그래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이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진도 좀 나가자. 한번 끝난 의혹이 한번 해명이 됐으면은 이제 나가고 그걸 갖다 뒤집을 만한 또 다른 근거나 무슨 증거가 발견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사실 다 끝났잖아요. 그때 경기도지사 때 다 얘기가 됐고 검찰 조사에서 다 무혐의가 났으면은 그것을 이제 접어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 의혹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얘기냐. 그 방안까지 제시한다면은 근데 그 방안이 제시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순수한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여든 야든 떠나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진도가 나가고 이런 게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맞아요. 그 뭐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얼토당토 않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 공격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예를 들면 뭐 국가사무라는 게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확실히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그거는 뭐 토론 자체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제가 밤새워 준비한 정책들이 일부 후보의 한마디로 그냥 쓸려나가는 걸 보면서 아주 허무한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주당의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바지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국민들께 사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답해서 한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는 안 하실 거죠? 할 필요가 없겠지요. 설마 저한테 또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거? 양쪽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이제 그 스캔들 이런 것들이 제가 봐도 이게 입증도 불가능하고 반증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꾸 세간에서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제 화제만 되고 뭐 누군가를 향한 이제 인신공격으로만 제한되는 건데. 철학에서는 무의미한 명제라고. 예, 그렇죠. 예. 입증 가능하거나 감증 가능하지 않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케이스 두 개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케이스는 김무성 씨가 본인이 당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깨끗하게 뭐 그때 본인이 좀 잘못 판단했었다든지 오히려 사과하면 사과 이 본인한테라도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좋지 아니, 이제 않을까. 그거는 왜냐면 사실을 다투고 있고 그다음에 김부선 씨도 이게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다 보는 공간에서 같이 함께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런 증거나 근거를 제시할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묻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저는. 그럼 만약에 이재명 지사는 그거를 시인을 한다면 뭐 우리가 좀 특별한 관계였다는 걸 시인을 한다면은 그만둬야 돼요, 정치를.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얘기들을 그걸 어떻게 담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은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이분도 뭐 이쪽 아니면 이쪽인 거죠, 뭐.